Always be classy. 오랜만에 돌아온 이달의 추천템입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 제가 했었던 것 같은데 11월을 건너뛰었어요. 왜냐? 11월에 제가 구매한 것 중에서는 여러분께 추천드릴 만한 아이템이 없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산 아이템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좋은 아이템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온 12월에 이달의 추천템입니다. 뭐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본 아이템들로서 정말 이건 클로버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만하다 싶은 아이템들 오늘은 6개를 모아봤습니다. 자, 이번에 말씀드릴 아이템들도 역시 내돈내산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선물 받은 것도 없어요. 다 내돈내산 아이템들로만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눈에 띄시는 게 제가 오늘 앞머리를 내렸다? 이게 이제 가장 눈에 띄실 텐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천템 중에 모자가 있어요. 말 나온 김에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일단 첫 번째 추천템 비니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예요. 요거는 캐주얼하게 옷을 입을 때 쓰려고 이제 구매를 했고, 요거는 이제 좀 제가 아웃도어 뭐 캠핑이나 여행 이런 걸 좀 좋아하니까 그럴 때 쓰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보여드릴 비니는 아크네 스튜디오 미니 팬시 비니입니다. 일단은 이제 아크네 스튜디오를 구매한 이유가 제일 큰 게 요건데 페이스 로고라고 얘기를 하죠. 눈이랑 입처럼 이렇게 표현된 게 되게 귀여웠어요. 그래서 이거 좀 갖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에비뉴엘에 탱꼬르 소꼬모를 갔는데 있더라고요, 이런 비니가. 근데 검정색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블랙 비니를 써봤는데 조금 아쉬워서 이 그레이 비니를 좀 사고 싶은데 그레이 비니가 진짜 다 품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웹사이트들을 막 뒤지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또 자주 애용하는 머스트잇을 또 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유의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아크네 스튜디오 비니가 만약에 예뻐 보이신다, 그래서 사시려고 보시면 착샷 말고 비니 이미지만 봤을 땐 다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그 성인용 그 비니를 구매를 하시면 엄청 커요. 엄청 두껍고 엄청 큽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엔 좀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구매한 제품은 아동용이에요. 아동용으로 나온 제품인데 성인 두상에 맞습니다. 제가 막 머리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성인 남자 머리에도 맞을 정도면 뭐 대부분 분들이 이제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당연히 여성분들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써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앞머리를 좀 이제 내면서 쓸 수가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그레이 비니는 잘못 쓰면 살짝 이제 스님 같은 느낌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네 스님 디오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잘 써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니를 쓸 때 또 이상한 원칙 같은 게 있는데, 오늘처럼 제가 이제 이발을 했단 말이죠. 이발을 하면 요 옆뒷머리가 엄청 짧잖아요. 이럴 때 만약에 앞머리까지 이렇게 올려서 써준다 이러면은 조금 어디가 아파 보여요. 조금 추워 보이고 어디가 좀 아파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옆뒷머리가 좀 자랐을 때만 앞머리를 올려서 쓰고, 옆뒷머리가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을 때는 꼭 앞머리를 이렇게 내려서 쓰는 편입니다. 대충 이제 걸치기만 할 때도 있고, 이러면 조금 이제 살짝 귀여운 척을 좀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서 쓰는 게 좀 더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크네 스튜디오 비니를 찾으시다 보면 페이스 로고만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좀 너무 눈에 띄어서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 지금 트위티님도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스웨덴의 패션 브랜드죠. 아크네 스튜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겨울에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 울이라서 굉장히 따뜻합니다. 자, 다음은 파타고니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아웃도어 그런 액티비티 같은 걸 할 때 쓰려고 구매를 했는데, 왜 이런 오렌지 컬러를 샀느냐, 아웃도어를 할 때는 옷들이 좀 컬러가 좀 칙칙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포인트 컬러가 되는 걸 구매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다른 브랜드들은 너무 쨍하거나 너무 어두운 컬러여서 포인트 컬러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파타고니아가 진짜 컬러를 기가 막히게 뽑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이 오렌지 컬러에 반했는데, 매장에서 보니까 파타고니아 특유의 심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좀 심플한 디자인을 찾고 싶었는데 매장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인터넷을 엄청 뒤져서 해외 직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21년 FW 신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컬러 이름은 매트릭 오렌지 컬러이고, 울 70%에 리사이클 나일론이 26% 그리고 기타가 4%라고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비니는 좀 기본적으로 좀 보온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왜 수많은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서 이제 파타고니아를 구매를 했느냐, 노스페이스나 뭐 다른 이런 아웃도어 브랜드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비니를 썼을 때 K2나 노스페이스나 아이더나 뭐 그런 다른 로고가 있으면 좀 더 젊고 가벼운 느낌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그냥 저만의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이제 아웃도어 액티비티용이니까 이런 느낌. 지금 의상이랑은 조금 안 어울려요. 뭔가 이제 저는 보통 카키색 야상 이런 거에 좀 많이 매치를 하는 편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겨울에 항상 많이 입는 그 개파카 있거든요. 그거랑 아마 좀 많이 입을 것 같아요. 카키색이랑 오렌지 컬러가 또 이제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이게 이제 막상 써보면 좀 원단이 까슬까슬해 보일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까슬까슬하지 않고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캠핑이나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가격은 비니 같은 경우에는 원래 파타고니아 매장에서는 더 쌌던 것 같은데 이제 해외 직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63,000원 정도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주고 구매를 했고요. 아크네 스튜디오는 뭔가 준명품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해외 직구로 147,900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다음 아이템은 지금 보시다시피 블랙 터틀넥입니다. 이거는 겨울에 꼭 하나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번에 구매한 걸 굳이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블랙 터틀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저런 무스탕이나 여러 아우터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 수트에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진짜 남자의 기본템이죠. 근데 이제 굳이 이거를 넣은 이유는 뭔가 저만의 터틀넥을 사는 그런 어떤 기준? 이걸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포함을 시켰어요. 일단 이제 올해 제가 또 이제 새로 맞춘 수트들이 있어가지고 블랙 터틀넥을 다시 하나 사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원단으로 사자. 좋은 울이 됐든 아니면 이제 캐시미어가 됐든. 그래서 또 이제 막 쇼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샀던 게 예전에 이제 수트 추천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던 브랜드인 수트 서플라이에 이제 울 터틀넥이 있는 거예요. 살짝 이제 광택감도 있고 조금 이제 쫀쫀한 그런 느낌이에요. 사와서 딱 입어봤는데 이 모델샷에서도 그런 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엄청 타이트한 느낌이에요. 몸짱 이탈리아 형님들이 입으실 것 같은, 팔도 이렇게 뭔가 딱 달라붙고 가슴도 이렇게 딱, 그리고 허리도 뭐 딱 뭔가 이렇게 입었을 때 온몸에 살짝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느낌? 뭔가 이렇게 배를 이렇게 하면은 뭔가 배가 이렇게 나와 보일 것 같고, 뭔가 이제 몸이 너무 드러나니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트위티님이 이거 근데 잘 안 입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럴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환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터틀넥을 이제 찾기 시작을 했는데, 트위티님이랑 진짜 뭐 백화점 아울렛 막 다 돌아다녔거든요. 이런 니트나 터틀넥류가 제가 봤을 때 좀 원단이 좀 괜찮다? 부드럽고 좀 짱짱한 느낌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질 스튜어트 뉴욕이랑 시스템이랑 타임 뭐 이렇게 있었어요. 더 많은 브랜드들이 있지만 이번에 쇼핑을 할 때는 이렇게 세 개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원단은 이제 그 세 브랜드 꽤 괜찮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저는 이제 뭐 다른 영상에서는 입고 나온 적이 있긴 합니다만 모크넥을 원래 별로 안 좋아해요. 이 터틀넥을 조금 더 클래식한 걸 좋아해요. 이렇게 원래 좀 더 길어가지고 한번 딱 접었을 때 이런 핏이 나오는 이런 터틀넥이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골지가 아예 없으면 수트에는 되게 잘 어울리지만 캐주얼 입을 때는 조금 심심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지가 너무 두껍진 않고 그렇다고 아예 없진 않은, 살짝살짝 이렇게 있는 이 정도를 좀 고르고 싶었고, 그리고 팔 부분도 그렇고 이 밑에 허리 부분도 그렇고 너무 조이면 조인 부분 위로 갈 때 여기가 좀 이제 볼륨감이 생기잖아요, 이런 데도. 근데 그게 좀 살짝 촌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느슨한 걸 좀 찾았었어요. 이런 우여곡절 끝에 구매를 한 게 시스템의 터틀넥이었어요. 이거는 결국에 저기 어디야, 동대문에 있는 현대 시티 아울렛에서 구매했는데 딱 입었을 때 이거다 싶더라고요. 되게 부드럽고 너무 막 오버핏도 아닌데 살짝 여유 있어서 좀 활동성도 좋고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사이즈는 이제 또 100 사이즈가 너무 딱 맞아가지고 105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 가격은 제가 그래도 이제 20만 원대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아울렛이라 그런지 조금 저렴했어요. 16만 7천 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여쭤보니까 아울렛이어서 이제 작년 시즌 거인 것 같은데 올 시즌에도 이제 비슷한 제품들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캐시미어나 울로 해가지고. 그래서 혹시 블랙 터틀넥이 필요하셨던 분들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니트류 제품을 입을 때 가장 신경 쓰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풀일 텐데, 단연간의 경험으로 인해 이 보풀에 대한 고민을 끝냈는데요. 그 결과는 뭐냐? 보풀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니트류를 진짜 겨울 내내 막 입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보풀이 막 쌓여있잖아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올 때쯤에 그 브랜드에 그냥 맡겨버려요. 그럼 이제 거기서 보풀 제거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겨울에 또 입는 거죠. 포기하세요, 여러분. 포기하면 편합니다. 터틀넥을 입을 때 좀 팁이 아닌 팁을 하나 좀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앞뒤 구분을 잘 못하시거든요. 이 터틀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여기에 라벨이 있잖아요. 이 라벨이 왼쪽으로 오게 입어주시는 게 대부분 브랜드는 정답입니다. 아니면 만약에 라벨이 뒤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터틀넥 부분을 보면 봉제선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봉제선이 왼쪽으로 오게 입어주시면 대부분 맞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지금까지 제가 입었던 브랜드들에만 해당하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구매하실 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터틀넥을 샀던 원래 취지대로 수트랑 한번 좀 매치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저는 글렌 체크라든지 이런 소소한 체크 패턴이 있는 그런 수트에도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이비 컬러에도 당연히 잘 어울리겠죠. 네, 이런 식으로 조금 특이한 컬러의 수트에도 좀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본 이너템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패턴이나 컬러를 가진 아우터랑 매치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컵입니다. 컵. 이런 컵이에요. 이렇게 네, 이렇게 뚜껑도 있고, 이거는 진짜
그 도자기 컵이고 밑에 이제 이런 충전기 같은 게 달려있어요. 퍼킨스 스머그 V2 컴플리트 패키지입니다. 네, 이름이 좀 길죠.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짐작이 가시겠지만 이 충전 패드 같은 거 위에 컵을 올려놓으면 하루 종일 이 안에 담긴 액체의 온도를 60도로 유지해주는 그런 컵입니다. 컬러는 화이트랑 블랙 두 가지가 있었는데 화이트가 제 생각에는 훨씬 예뻐가지고 화이트로 구매를 했고, 데워주는 방식이 인덕션 방식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뭐 불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올려서 하기 때문에 화상 위험도 없고요.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보면 그냥 컵이거든요. 이 밑에를 보면 그냥 컵은 아니긴 하지만 설거지 하듯이 할 수 있어요. 이 컵을 뭔가 전체적인 그런 뭐 시스템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여기 올려놓고 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8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진다고 하고요. 되게 재밌는 기능은 이게 스마트폰 충전도 됩니다. 네,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커피가 됐든 티가 됐든 물이 됐든 좀 따뜻하게 마시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찬물을 못 드세요. 그래서 좀 따뜻한 물을 하루 종일 드셨으면 좋겠어가지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제 서칭을 통해서 이 제품을 알게 됐고, 사는 김에 저희 집에도 하나 더 주문을 해서 갖다 놨는데 트위티님이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임산부다 보니까 찬물이 별로 안 좋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물을 넣어놓고 루이보스 차인가? 그 차를 하루 종일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고 있어요. 재택근무하면서. 뭐 저희 가족들이 되게 잘 쓰고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니즈가 있는 클로버 여러분들 있으시면은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들고 왔고요. 여기 이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격이 단점이에요. 46,900원이에요. 이제 그냥 컵치고는 되게 비싸죠. 근데 만약에 잘 안 망가지고 오래오래 쓸 수 있다면 충분한 가치를 할 만한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클로버 여러분들도 사무실에서 한번 사용해보세요. 네, 다음은 크리스티비에서 이런 걸 보시게 될 줄은 몰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운동기구예요. 멜킨이라는 브랜드의 무게 조절 덤벨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실물이 없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하나에 24kg인데 이걸 두 개를 제가 썼으니까 48kg인데 그걸 이제 다시 집에서 여기까지 운반을 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거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제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크기는 이 정도. 여기 이제 다이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도 이렇게 하면 2.5kg. 이건 한 손으로 못 들어 보여드릴 것 같은데. 20.5. 도전! 무거워. 다이얼을 돌려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양쪽을 다이얼을 잘 맞춰줘야 돼요. 네, 이제 보시다시피 이 양옆에 다이얼이 있어요. 이 다이얼을 돌리면 2.5kg부터 24kg까지 총 15단계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절을 한 뒤에 뽑으면 이제 원하는 무게대로 운동을 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어깨 운동 같은 경우에는 좀 가벼운 걸로 해야 되고 등 운동은 좀 무거운 걸 쓰실 수도 있고 차이점들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다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장점입니다. 저는 이제 멜킨에서 판매하는 그 글러브까지 같이 구매를 했는데, 길게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까지 계속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가운데 이제 그립감이 되게 좋고 잡는 부분이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막 들거나 이럴 때. 근데 안 돌아가요. 그게 이제 되게 좋더라고요. 이걸 이제 왜 구매하게 됐냐면, 요즘에 제가 이제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의 헬스장이 일주일에 이틀을 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항상 아침에 스케줄이 일정한 게 아니다 보니까 진짜 운동을 못 하게 되는 날도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맨손 운동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걸 찾아서 구매를 했는데 정말 만족도 높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다양한 무게의 덤벨들을 다 이제 집에 비치를 하려면 공간 효율이 굉장히 안 좋을 텐데, 이걸 딱 두 개만 이렇게 딱 꽂아 놓으면 되니까 마음에 들었고요. 근데 계속 제가 이제 장점만 얘기하는데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벼운 무게로 이렇게 뽑아 들었을 때도 길이가 너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 운동을 한다든지 양쪽을 이제 같이 이렇게 올리다 보면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을 하기가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를 제대로 신경 못 써서 허리에 조금 무리가 가는 느낌이 있고, 그건 단점인데, 이게 또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게, 트위티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가벼운 무게로 제가 뽑아서 들고 이제 이렇게 2두 3두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마치 되게 무거운 걸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건 또 이제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가격이 이제 제가 하나에 14만 7천 원을 주고 산 것 같아요. 배송비까지.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샀으니까 29만 4천 원을 주고 샀네요. 30만 원을 줬네 내가. 지금 엄청 많이 투자했네. 더 열심히 해야겠네. 저처럼 이제 코시국이 됐든 아니면 뭐 이런 헬스장의 스케줄 때문이 됐든 홈트를
계속 하셔야 되는 분들께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시국이 와도 우리의 건강을 꼭 지키자고요. 다음 마지막 아이템은 휴대폰 케이스입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좀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진짜 많이 드렸던 휴대폰 케이스인데 요거예요. 이 케이스티파이가 루브르 박물관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만든 케이스인데 이게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서 2개째 구매를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아이폰 10을 쓸 때 구매했던 케이스이고 제가 지금은 이제 아이폰 13 프로를 이제 애플 측에서 감사하게도 보내주셔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거의 케이스도 이제 이걸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했는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케이스티파이의 단점 중에 하나가 해외 배송이라서 추적이 좀 힘들다? 그게 좀 단점이죠. 그래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언젠간 오겠죠. 아무튼 이제 뭐 휴대폰 케이스 뭐 별거 아닌데 뭐 추천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대중화가 되면서 상용화가 되면서 이 월페이퍼랑 그리고 이 케이스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정말 중요한 수단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페이퍼나 케이스를 선정을 할 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구스타브 클림트가 본인의 이제 조카를 그려줬던 헬레네 클림트라는 아이의 초상화인데 요거를 제가 아이폰 처음 쓸 때부터 똑같은 배경화면으로 계속 쓰고 있고 케이스도 루브르 케이스가 처음 나왔을 때 요거를 이제 구매한 거를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쓰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똑같은 걸 또 산 거죠. 이를 통해서 뭔가 저는 처음에 클래식TV의 문화생활 컨텐츠 컨셉이 망했지만 여전히 저는 예술을 사랑한다? 그걸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잠깐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리면 지금 이 케이스를 보시면 이제 뮤지라고 써있고 2021년 2월 23일 이렇게 써있거든요. 여기에 사실은 본인의 이름이나 뭐 의미 있는 그런 키워드 같은 거를 넣을 수가 있고 이 날짜도 본인이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본인에게 의미 있는 날짜로.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걸 샀을 때 한정판이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광클릭을 해가지고 막 구매를 했거든요. 되게 힘들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사자마자 진짜 다 솔드아웃 돼가지고 다시 구할 수가 없는 케이스가 됐었어요. 잠깐 동안. 이번에 이제 재출시가 됐지만. 그래서 엄청 뿌듯해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부작용이 있었던 거죠. 제가 너무 급하게 구매를 하다 보니까 여기 문구를 쓸 수 있고 이 날짜를 바꿀 수 있었던 건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케이스티파이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저를 볼 때마다 이 케이스에 있는 이 날짜가 뭐냐, 되게 의미 있는 날짜 아니에요? 뭐 결혼기념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게 제가 아무것도 안 썼기 때문에 그냥 이 케이스를 산 날짜가 그냥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답할 때마다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클래시라는 글씨를 각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날짜를 결혼기념일로 맞췄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왔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 애플 측에서 보내주신 레더 케이스를 쓰고 있는데 퍼플 컬러가 뭐 예쁘긴 하네요. 지금 이 옷이랑 되게 잘 어울리긴 하네요. 네, 근데 좀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컬러는 아니어가지고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매를 하실 때 보호 성능이랑 무게에 따라서 3가지를 고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임팩트 케이스. 지금 이제 제가 쓰는 게 임팩트 케이스예요. 범퍼가 조금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떨어뜨렸을 때 이제 충격을 좀 그나마 덜 받게 해주는. 근데 여기에 요즘에 또 아이폰에 맥세이프라는 기능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맥세이프가 호환이 되는 임팩트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2번째 옵션이고, 그리고 3번째는 울트라 임팩트 범퍼 케이스. 이거보다 더 이제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이 부분이 진짜 떨어져도 전혀 데미지를 안 입을 것 같은 그런 케이스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적으로 예쁘지가 않아가지고 그건 이제 구매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옵션은 맥세이프 호환이 되는 거. 어쨌든 이제 맥세이프가 이렇게 동그랗게 또 들어있잖아요. 나중에 이 맥세이프가 어디까지 제가 이 기능을 쓸지 모르겠어서 미리 이제 맥세이프 호환이 되는 임팩트 케이스를 주문을 해놨어요. 근데 그랬더니 가격이 72,000원까지 뛰더라고요. 제가 이거 샀을 때는 한 5만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은데 뭐 이거저거 다 하니까 72,000원까지 뛰었어요. 비싼 케이스를 쓰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은 있지만 루브르 케이스티파이 콜라보레이션 케이스만큼 뭔가 좀 나의 어떤 이상향을 제대로 표현해주는 케이스가 없는 것 같아서 똑같은 걸 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 루브르 케이스티파이 콜라보레이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뭐 밀로의 비너스를 저는 이제 이번에 구매를 했지만 뭐 모나리자도 있고 뭐 2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구매한 것처럼 티켓 같은 컨셉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예 다 덮어버리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으니까 한번 좀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케이스티파이의 좀 치명적인 단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홈페이지의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한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속도 정도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이제 케이스티파이를 좋아하지만 들어갈 때마다 속이 정말 터지는데 이게 왜 개선이 안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불만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술을 사랑하시는 클로버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이달의 내돈내산 추천템 6가지를 추천드렸는데요. 네, 오늘 추천드린 아이템들이 클로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게 올해의 마지막 이달의 추천템이 되겠네요. 2022년 내년에도 우리 클로버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lassy. 1월에 만나요.